저는 보호대 착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릎 통증 아마 95%는 거의 두 개입니다. 기본적으로 웨이트를 이용한 하체 운동은 무릎 건강에 좋거든요. 문제는 보디빌더들은 부하 가리를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강도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김성환 선수도 연골연화증, 흔히 말하는 슬개대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지 않을까. 다음은 손목 통증입니다. 헬스 하시면서 보통 손목 통증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나요? 척골 쪽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80%는 삼각선호 연골이라 그래서 TFCC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 손목이 이렇게 과하게 신전된 상태에서 미는 동작이나 손이 외회전된 상태에서 이렇게 아래로 가해지는 부하를 줄 때 되게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푸시할 때에도 무리가 많이 갈 뿐더러 컬 동작 할 때에도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죠.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 중 하나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일어날 때 아파하거든요. 이렇게 밀 때. 이거 있으면 운동을 하면 안 되나요? 급성으로 심하게 손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가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급성으로 다친 게 아니라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통증이 이제 만성화된 경우라면은 사실 잘 낫진 않죠. 그러니까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당신의 손목은 남들보다 많이 약해져 있으니까 잘 아껴서 써라. 그래서 이제 아껴서 쓰는 방법은 저는 보호대 착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도 TFCC 손상이 있는 환자들이 착용하는 보호대가 있거든요.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손목을 엎친뒤친 동작에서 이 보호대가 잡아주거든요. 불안정성을.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도 보호대가 도움이 되기도 하고, 당연히 보호대의 기본적인 기능인 부하를 나눠 갖는 거. 특히 TFC 손상에 많이 무리가 갈 수 있는 게 미는 동작이라던가 아니면 컬 동작을 할 때는 그냥 보호대 착용하는 게. 저도 예전에 선생님 블로그 글 보고 컬할 때 항상 조금 자극 더 준다고 이렇게 돌려서 했거든요. 근데 무슨 중량이 올라니까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네, 좀 맞습니다. 제한하고 하니까 네. 다 나았어요. 제일 심할 때가 손목을 이렇게 완전히 뒷침한 상태에서 이렇게 부하가 가는 거여서 이지바를 사용하면 덜 부하가 가는 게 원래 그렇거든요. 선생님도 고생하고 계신데 무릎 통증에 대한 말씀을 나눠볼게요. 스쿼트나 레그 프레스 같은 동작에서 나타나는 무릎 통증은 어떤 경우인가요? 그분들의 무릎 통증 아마 95%는 거의 두 개입니다. 슬개대퇴 통증 또는 슬개건염일 거거든요. 전자인 슬개대퇴 통증은 슬개골하고 대퇴골 사이에 있는 관절 문제고요. 이게 앞에 무릎뼈 만져지잖아요. 거기 밑에 있는 연골 문제라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흔히 말하는 연골연화증이거든요. 그게 이제 후자는 말 그대로 슬개건에 많이 가해지는 과부하로 인해서. 둘 다 이제는 말씀드리면 내 몸이 견딜 수 있는 부하를 넘어서는 부하가 계속 가해져서 그런 건데, 물론 슬개대퇴 통증 같은 경우는 슬개골 주행이 잘못되는 문제, 근육의 불균형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웨이트는 통제된 동작으로 굉장히 근육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그런 불균형 문제는 별로 없고 그냥 과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슬개대퇴 통증 같은 경우는 슬개골과 대퇴뼈 사이에 이제 압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무릎이 굴곡될수록 압력이 커지거든요. 프레스나 스쿼트는 심지어 중량을 진 상태에서 깊게 앉게 되면 무릎이 많이 과굴곡되게 되니까 이제 높은 압력을 유발하게 되고 슬개대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죠. 십자인대 부상도 많이 당하시잖아요. 여기 헬스랑은 크게 관계가 없나요? 십자인대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십자인대는 기본적으로 무릎이 회전되거나 아니면 전후방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저항하는 안정성이 중요한 인대거든요. 근데 애초에 이 손상의 기전이요, 정강이뼈랑 무릎 대퇴뼈가 있으면은 이렇게 돌아갈 때 끊어집니다. 네, 그래서 땅에 발바닥에 고정된 상태에서 몸이 돌아가서 무릎뼈가 이렇게 딱 돌아가는 상태에서, 이게 일반적인 웨이트 동작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또 반월판 손상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반월판 손상도 십자인대랑 많이 따라갑니다. 이렇게 돌아갈 때 긁으면서 반월판이 뜯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웨이트를 하다가 반월판 손상되는 경우도 드뭅니다. 웨이트만 하시는 분들,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은 무릎 통증이 거의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개일 거다라고 한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혹시 무릎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이나 있을까요? 슬개대퇴 통증이랑 슬개건염은 거의 다 과사형 패턴이거든요. 운동 자세보다는 운동량 조절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무릎 자체의 움직임이 신전굴곡이기 때문에 특별히 자세가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훈련 빈도를 조정하던가? 네, 기본적으로 웨이트를 이용한 하체 운동은 무릎 건강에 좋거든요.
문제는 보디빌더들은 부하 관리를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강도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증이 심해지는 겁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거나 운동을 안 한 분들은 무릎 통증이 있다 그러면 저는 웨이트를 시키거든요. 선생님은 지금 무릎 앞쪽이 아프시다고 들으셨는데 어떤 식으로 조정하고 계신가요? 네, 참고 많이 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참고하신다니. 운동하지 말라고 쉬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진짜 운동에 지장이 있을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반성을 하게 됐죠. 제가 내린 걸로는 저는 둘 다 있는 것 같았어요. 둘 다 과사형 패턴이기 때문에 빈도 조절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면 후면을 나눴습니다. 이제 전면 후면을 나눈 이유는 주로 그 슬개대퇴 통증 같은 경우는 무릎이 과굴곡될 때, 그리고 슬개건염 같은 경우는 전면에 힘을 쓸 때 많이 부하가 가해져요. 슬개건염 당연히 대퇴 사두근의 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전면을 많이 쓰려면 결국에는 무릎을 많이 과굴곡해야 되거든요. 고관절보다는. 그렇다면은 후면을 쓸 때에는 무릎을 많이 과굴곡하지 않아도 되고, 한 날은 전면, 한 날은 후면을 하게 되면은 그 특별히 무릎 앞에 부하가 가는 날은 뭐 7일이나 8일에 한 번밖에 돌아오지 않죠. 빈도를 조절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최하단부일 때 굉장히 통증이 심해졌었거든요. 이게 무릎을 많이 과굴곡할 때. 그래서 했던 방법이 가변 저항을, 밴드를 걸어서 많이 운동을 했거든요. 저항을 걸어두게 되면 최하단부에서의 부하가 줄어드니까 통증이 줄어들고 점점 단계적으로 과부하가 가능해졌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는 선수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영상 저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김성환 선수님이나 이승철 선수님 보면은 여기에다 막 테이핑 되게 진짜 많이 하고 계세요. 밴드 걸어서 운동하시는 것도 많이 보였고요. 그래서 줄 건데 아마 김성환 선수도 연골연화증, 흔히 말하는 슬개대퇴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본인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최하단부에서의 부하를 줄이는 게 무릎이 좀 편하다고 느껴가지고. 그러니까 몸 좋으시는 분들이 운동도 잘 하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배우지 않고 하신 걸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시범도 밴드 걸고 결국에는 이 보디빌딩은 관절에 무리가 되는 운동이고, 부상, 통증을 잘 관리하는 것도 과부하의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고관절 통증을 한번 다루고 싶은데 고관절은 좀 복잡하잖아요. 고관절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으신 분들 한번 링크 들어가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부상을 좀 참고 해도 되는 부위가 있고, 혹시 또 통증이 절대 나타나면 안 되는 부위 이런 게 있을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통증이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안 아픈 게 가장 좋은 게 맞아요.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보디빌딩이나 웨이트를 좋아하시는 분들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참을 수 있으면 참고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 정도는 해도 돼. 왜냐면 사실 또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도 중요한 대회가 있으면 참고 뛰니까. 이제 원칙은 휴식할 때도 안 아파야 되고, 운동 중에도 안 아파야 되고, 운동 후에도 안 아파야 돼요. 근데 이제는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슬개건염이나 팔꿈치 같은 보통 이런 것들은 검문지가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무릎이나 팔꿈치는. 이럴 때에는 퍼포먼스 저하를 만들어낼 정도의 아닌 통증이라면 참고 해도 됩니다. 단기간 정도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부하가 가야 회복도 빨라요. 오히려 안 쓰는 것보다. 하지만 그 외의 손상들은 통증을 참고 하는 건 좋진 않고요. 특히 어깨 같은 경우는 과부하에 의한 것보다는 그 충돌과 같은 기계적 마찰이한 통증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참고 하게 되면 그냥 계속 깎아내고 마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는 어떤 동작에 통증이 있으면 바꿔야 됩니다. 통증이 없는 동작으로. 50견도 약간 과사용에 의한 걸까요? 아니요. 50견은 특발성이라고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그 나이대가 되면은 발생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50견 종류가 두 개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특발성 하나랑 두 번째 2차적 원인이가 50견이 있는데, 그 2차적 원인의 50견 대부분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50견입니다. 이게 부러져가지고 고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깨 굳거든요. 의사들 사이에서 말하는 50견은 그 말씀드린 특발성 50견, 그냥 그 나이에 생기는, 그래서 50견이거든요. 50대에 많이 생겨서. 그거는 오히려 운동을 해야 좋아져요. 운동을 해줘야 좋아집니다.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구독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운동하다가 아프면은 이제 병원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때마다 의사 선생님들이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말을 너무 미워하지는 마세요. 원래 쉬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쉬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또 그 운동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덜 아프게 운동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운동하면은 덜 나쁘게 운동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 알약배전이 운영하시는 알약코르에서 제가 가끔 글도 올리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쪽에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글 올리게 되면 질문 같은 거 달아주시면 또 답변도 많이 달아드릴 테니까요. 많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늘 안 아프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